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우리 환우님들이 밥상에서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이 많이 섞여 있는 고기를 같이 섭취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또 매번 계란이나 생선을 구워 먹자니 좀 질리기도 하잖아요. 저희 남편도 요즘 운동하고 와서는 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계란 흰자를 2개에서 3개씩 먹고는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질려서 못 먹겠다고 포기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 같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계란보다도 더 많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 잡곡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날계란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은 100g당 12.5g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편인데요. 의사나 전문가들은 계란도 하루 2개 이상은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100g당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370mg 정도 함유하고 있어서 2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인 300mg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사실 적당한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생성하고 또 신체 내에서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과할 경우에는 동맥경화나 심근경색과 같은 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식물성 단백질이 계란보다 풍부한 잡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집에서 중간중간 드시면 치유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성 단백질은 햄프시드입니다. 네, 한국어로는 대마씨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뭐 마약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 껍질을 제거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마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햄프시드는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무려 33g이나 되는데요. 이 3분의 1이 단백질에 해당되는 곡물입니다. 특히 햄프시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20종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 햄프시드는 맛이 좀 고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2-3회씩 한 숟가락씩 섭취를 해도 좋지만 혈당이 높은 편이시면 이 쌀과 대마씨의 비율을 약 9:1로 해서 밥을 지어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샐러드와 멸치조림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기호에 맞게 만들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째는 귀리 추천드립니다. 네, 귀리에는 100g당 단백질이 약 13g 정도 들어가 있고 또 섬유질도 10g가량 들어있어서 장 청소나 당뇨에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마그네슘, 아연, 망간, 그리고 미네랄 함량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 오메가3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서 드시면 좋겠죠. 네, 다만 단백질 중에 글루텐 성분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드실 때에는 귀리를 씻어서 볶은 다음에 차로 드시거나 아니면 과자처럼 씹어서 그냥 드셔도 되시고 아니면 갈아서 녹즙이나 미숫가루와 같은 것에 이렇게 섞어서 드셔도 좋으니까 이 방법도 참고해 주세요. 네, 3번째는요. 아마란스입니다. 조금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 이 아마란스는 신이 내린 곡물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아마란스 100g에 단백질이 14g 정도 그리고 7g의 섬유질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아마란스에는 염증과 싸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글로불린 E 생성을 억제시켜서 환우님들의 치유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드시는 방법은 햄프시드와 비슷한데요. 선식처럼 갈아서 녹즙과 같이 드셔도 좋고 또 밥을 지을 때 20:1의 분량으로 넣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분말로 해서 글루텐 소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밀가루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아마란스는 알려진 부작용이 없는 곡물이기도 한데요. 다만 섬유질의 이 함량이 높은 만큼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4번째는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슈퍼푸드로 불리는 곡물인데요. 퀴노아라는 이름은 잉카어로 곡물의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퀴노아 100g의 단백질 함량은 16.5g 정도 들어있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12.5g인 것에 비해서 또 상당히 높은 편이죠.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에 속하고요. 또 퀴노아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선정한 12가지 슈퍼푸드에도 들어있고 또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우주인의 식량으로 연구하기도 했고요. 유엔에서는 이 퀴노아를 기아 대체곡물로 선정을 하고 대대적인 보급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뜻이겠죠. 네, 마지막은 렌틸콩입니다. 곡류 중에서도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덕분에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다소 생소했던 식재료였지만 지금은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전에 영양 섭취가 조금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보충받기에 좋은 식재료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렌틸콩으로 집에서 콩나물로 키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모양이 또 볼록 렌즈랑 비슷해서 렌즈콩이라고도 불리는데 렌틸콩은 100g당 단백질이 무려 24.6g이 들어가 있고 섬유질은 10.7g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5가지 잡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잡곡은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이 꽤 많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밥을 지을 때 첨가해서 간편하게 드셔도 좋고요. 또 삶아서 샐러드나 죽 요리에 첨가해서 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흰쌀밥보다 영양면에서는 더 좋긴 하지만 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소화가 좀 버거울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체질에 맞게 잡곡의 양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단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